네, 이번 순서는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여의도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외전입니다.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윤 대통령의 문자 메시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표현한 문자가 노출되자 이 대통령실은 유감을, 또 이 대표는 양두구육을 빗대면서 불편한 심기를, 또 당내에선 당혹스러운 반응이 교차하고 있는데요. 먼저 일단 윤 대통령의 문자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내무반, 국힘당 내무반에 수류탄 한 10발쯤 터진 거라고 봐야 되고요. 그 사이 이재명 대표와 윤 대통령과의 관계, 윤 후보와의 관계 사이, 또 윤핵관과의 사이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돌아다녔는데 네. 그 사이 돌아다닌 얘기를 일시에 풀어주는 의문이 한 8, 90% 풀렸다고 봐야 되나요? 마법의 문자가 공개가 됐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의문들이 다 풀렸고요. 이건 팀 올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주 정말로 소중한 문자가 나왔다. 한자 한자가 주옥과 같은 그런 거예요. 그건 이렇게 주옥과 같은 문자를 대통령과 당대표가 주고받았다는 거 상상을 잘합니다. 네, 수류탄 10발, 또 주옥 같은 문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설상가상이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렇지 않아도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더 어렵게 됐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상 이준석 당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굉장히 편치않은 관계였다라는 것은 저는 사실 세상이 다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 문자 메시지, 이게 이제 언론 카메라에 찍히면서 세상에 알려진 건데 예. 솔직히 들킨 죄가 전 더 크다 생각을 합니다. 들킨 죄가. 어떻게 보면 네. 과거에도 대통령과 당대표나 원내대표는 만나면은 굉장히 긴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 워낙 이제 그 문자 미디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문자로 주고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드러났는데, 저는 사실 좀 의아스러워요.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일부러 이랬을 리는 없고요. 일부러 그러니까 밝힐 리는 없고, 이거를 의도적으로 했다면은 그거는 대통령을 너무 궁지에 모는 거죠. 그 대통령을 완전히 물먹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얼마나 대통령실에서 지금 당혹스럽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실수로 했다 그러기에는 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게, 사실 원내대표 자리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맨 뒷자리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 자리는 늘 사실 모든 언론 카메라가 찍는 자리입니다. 대기를 네. 뒤에서 하고 예, 있죠. 그래서 예. 그런 자리에서 왜 그것도 오전에 했던 문자 메시지를 오후에 다시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게 언론에 찍힌 건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거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너무 큰 그 정치적인 어떤 사고를 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이건 크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대통령도 그런 문자를 보내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게 나왔던 거는 이번에 아무튼 그 대통령에게도 부담이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너무나 큰 사고를 치셨어요. 되게 원내대표단이 네. 이제 특히 뒷자리에 앉은 분들, 요새는 그리고 카메라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요, 굉장히 멀리까지도 찍히고 소리까지도 잡힙니다. 또 지음도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원내대표단이 이제 처음에 그 회의장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부탁하는 첫 번째가 절대로 문자를 함부로 들여다 보지 않도록 할 것, 특히 음란물을 시청하지 않도록 할 것, 이런 게 원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새 그 카메라 기능은 지분 기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귓속말을 해도 잡혀요. 그런데 더군다나 바로 그 2층 그 방청석 밑에 있는 원내대표단이 맨 뒤에 앉거든요. 그러면 그건 그냥 아주 선명하게 찍히는 것이고, 문자를 보는 순간 사실 원내대표나 당대표나
그 수석 부대표 정도 되면은 이 문자를 온 국민과 함께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보안 의식이죠. 네. 그런데 그 문자를 저렇게 했다라는 것은 그 권 대표의 자질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 권 대표가 이거 깊이 반성해야 되고. 그러면 일각에서 제기하는 그 혹시 일부러 보여준 것 아니냐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저는 그건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실수라고 봐야죠. 저도 이게 이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수인데 네. 이거를 일부러 했다고 하기에는 본인이 얻는 게 너무나 없죠. 대통령도 너무 힘들게 하는 거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너무 크게 주는 거고 그다음에 본인도 그거를 일부러 보여줬다고 하면은 그거는 뭐 대통령과 이제 가깝다는 거를 만약에 일부러 했다고 친다면 대통령하고 가깝고 대통령이 또 나를 위로했고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한 거다.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석이 된다면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뭐 윤핵관이니 뭐니 해가지고 얼마나 사실 좀 좋지 않잖아요. 국민의힘이 솔직히 요즘 돌아가는 거에 보면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는 또 계속 밖으로 그냥 조선 팔도를 정말 조선 팔도가 아니죠. 팔도를 그냥 유람하듯이 다니니까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러 했다고는 생각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현 네. 시점에서 굳이 그걸 일부러 노출했을 리는 그래서 없다. 저는 굉장히 참 어이없지만 실수라고 봐요. 네. 팀이 얼킬이 됐기 때문에 이거 아무한테도 도움 안 돼요. 대통령한테도 도움 안 되죠. 권 대표 본인한테도 안 되죠. 당한테도 안 되죠. 이준석 대표는 뭐 잃을 건 없지만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이준석 대표와 윤 대통령을 둘러싼 얘기, 윤핵관과의 관계 이런 것은 정말 이제 안개가 걷히고요. 이제 좀 분명해졌습니다. 네, 좀 들리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 본회의장에서 그 휴대전화 내용이 좀 워낙 유출이 된 케이스가 많아서 의원님들 들어가실 때 그 휴대전화에 보호 필름을 붙이고 들어가시는 분들 많다고 들었는데 아까 그 플립 형태, 접는 형태 그 권성동 대표 그 전화기가 그 보호 필름이 안 붙는 기종이라고 요새 하더라고요. 새로 나온 기종이라 아마 그게 네. 아직 안 나왔을 거예요. 저도 그 보호 필름을 붙여봤는데 그게 단점이 있어요. 잘 안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쓰는 본인도 잘 안 보여요. 본인이 잘 안 어떤 보이는 때는 경우가 본인이 본인 걸 보는데도 안 보여서 저는 보호 필름을 붙였다가 그냥 걷어냈습니다. 그랬군요. 어찌됐든 그 보호 필름이 붙여지지 않았던 그 카메라 딱 잡힌 휴대전화 주인공이죠. 건대행은요. 오늘도 사과에 나섰습니다. 이번이 바로 세 번째인데요. 앞으로 계속 버티기가 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대표에게 전화 위복이 될 상황일까요? 이준석 당대표한테요. 네. 전화 위복이 꼭 뭐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것은 이준석 당대표를 지지하는 분들,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당에서 억울하게 당했다, 이번에. 억울하게 당했다, 징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느냐. 이준석 당대표 징계 뒤에는 윤핵관이 있는 것이고 또 윤심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한 분들은 이것이 이제 하나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지난번에 이제 그 당 윤리위에서 이준석 당대표를 징계할 때는 그 당의 그 윤리위원회 자체를 뭐 어떤 특정 정치인이 움직인다든지 이렇게 징계를 내려달라고 하는 요청, 부탁, 지시가 불가능합니다. 사실은요. 네. 예,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가 때로는 뭐 그 젊은 층에게 이제 인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또 지난 대선, 지선 겪어오면서 또 당내 많은 분들은 이준석 당대표의 또 행위에 대해서 불만이 있던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당내에서는 사실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복합된 감정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지. 이거는 뭐 윤심이 결국 이준석 당대표를 징계했다. 그걸 사주했다라고까지 해석하는 거는 저는 진짜 무리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꼭 이준석 당대표한테 유리한 것만도 아니다. 지금 민생이다 뭐다 해서 너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준석 당대표는 사실 계속 당원들을 만나고는 있지만 또 전국을 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도 과연 좋게 보일까? 결국 이제 수사를 앞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자숙하는 게 옳지 않나라는 의견도 꽤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유불리를 이렇게 딱 따지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대표에게 전화 위복이 될 상황일까요? 글쎄요. 이거 하나는 좀 분명해 보여요. 이 징계 전후 그리고 대선 전후에서의 어떤 윤 대통령이나 윤 후보가 가지고 있었던 평가, 이 대표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분명해졌는데 이제 이게 6개월을 말하자면 연장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6개월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관심거리예요. 6개월 뒤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롱타임 노시 하면서 이 대표가 등장할 수 있느냐라는 게 지금 굉장히 관심거리인데요. 이 정도 속마음이면은 6개월 후에 과연 이 대표가 그래 오래간만입니다 하면서 짠 하고 내년 1월이죠. 1월에 다시 등장을 하는 것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이번 문자 메시지로 굉장히 강하게 주고요. 지금 또 하나는 팔도를 유람하는 것은 배낭 메고 유람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에요. 정말 이 대표다운 그 20, 30대를 겨냥하는 좋은 전략이고 언론에 또 언론 플레이도 적당히 잘하고 있어서 탁월한 선택을 하긴 했는데요. 놀고 술 마시고 춤추고 하는 건 그건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그 전략은 거기서 빼야 됩니다. 그래서 전략은 잘 택했으나 전술적으로 몇 개 요소는 잘 정리해야 되고 6개월에 돌아올 수도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짜야 되지 않나라는 것이 제 이번에 문자 파동에서 드러난 굉장히 뚜렷한 메시지라고 판단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 문자 속에 등장한 또 한 명의 인물이죠. 강기훈이란 이름이 등장을 했습니다. 뭐 여의도에서는 그가 대통령실 행정관이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 인물과 동일인이라면 이분이 그 강경 우파 정당의 공동대표도 출신이더라고요. 자유의 새벽당 이 강경 우파인데 이 출신인 만큼 채용 논란이 또 재점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뭐 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사람이 기냐 아니냐 문제 가지고 아마 언론들이 추적을 하고 있어요. 아마 길 것 같아요. 맞는 인물인 것 같은데 이제 채용 논란 하나 있는데 그게 지난번에 유튜버 안 씨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도대체 대통령실에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버젓이 들어가서 근무를 하느냐. 도대체 대통령실에 칼라는 뭐고 좀 자질 검증은 어떻게 하는 거냐. 좀 이상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대통령실이 아니냐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준석의 대체제로 만약에 이 강 씨를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좀 의심이 가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그 문자 메시지 맨 마지막에 뭐 함하고 쌍기역이 있잖아요. 네. 함께가 분명한데 이게 대통령실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고 당도 국힘당도 여기에 맞장구를 치는 방향 설정이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주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그럼 신 의원님은 이 강기훈이란 인물이 앞으로 좀 중용될 것이다 이런 예측까지 지금 이미 같은 인물이라면 네. 이미 그 중용의 전 단계를 밟고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 단계는 그것이 아마 경력 관리용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사람이라면 저는 방향은 매우 잘못 가고 있다고 봅니다. 네, 방향이 매우 잘못됐다 분석해 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이름 달랑 석자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문장인지를 전혀 지금 가늠이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것도 또 만약에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일하고 있는 그 청년이라고 하더라도 뭐 고위직도 아니에요. 보면 행정관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히 또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넘겨짚을 수가 없는 상황 아닌가.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예. 제가 아는 그 청년들 또 심지어는 뭐 제 보좌관했던 친구들 이런 인물들도 대통령실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차원에서는 문자를 얼마든지 사람 이름이 들어간 문자를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이준석 당대표와 엮어서 해석을 한다든지 이번에 이제 사고가 난 그런 그 사안과 묶기에는 저는 별로 연관성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뭐 우리가 전혀 예측이 저는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지켜봐야죠. 네. 네. 자, 지난주에 저희가 예고를 했던 민주당 전당대회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네. 예비 경선이 바로 내일입니다. 세 장의 티켓 주인을 가르게 되는데요. 그 구칠그룹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이 되면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대명,
네, 확대명 확실하다는 확대명. 거죠. 네. 그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뭐 확대명은 맞아 보여요. 네. 지금 이제 383명의 중앙위원들이 내일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는 한 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383명이라고 그러면 400명이 조금 안 되는데 네. 네. 이 400명들이 대개 당에 오래 관여를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뭔가 인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연과 계파와 뭐 여러 가지가 해서 딱 한 표를 행사하기 때문에 민심하고 동떨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과 민심의 유리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대표는 다만 30%의 여론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의 또 다른 버전이 등장할 수는 있죠. 그러나 두 개를 70과 30을 합해서 놓고 봤을 때 이재명 의원이 이 3명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은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나머지 2명이 누구냐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박용진 의원은 30%의 여론조사에서는 잘 나올 것이 뭐 거의 분명해 보여요. 그러나 이 383명의 이 70%의 중앙위원회 박용진을 지금 재선 의원 아닙니까? 근데 네. 박용진하고 깊은 인간관계가 있고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용진 의원 본인도 열심히 하고 뛰고 있는데 야, 이거 100표 이상을 얻어야 383 중에 100표 이상을 얻어야 안전빵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100표 이상을 얻기 위해서 맹렬하게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박용진 의원이 민심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중앙위원들도 이 민심을 반영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박용진 의원이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데 박용진 의원 본인은 하여튼 뭐 발에 땀이 나게 지금 뛰고 있고요. 나머지 한 자리인데 그분은요? 네. 나머지 한 자리는 정말로 예측 불허입니다. 잘 예측 모르겠습니다. 마음속에 누군가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잘 모르겠습니다. 한데요. 여러 사람의 예. 후보가 있는데요. 네, 한쪽에서는 이 사람이 반드시 들어간다고 그러고 예. 한쪽에서는 아니다 이 사람이다 그러고 그래서 예.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권에서는 또 그 대선 경선 때 떠올랐던 말이 있습니다. 다시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나땡 이 말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요새 이나땡, 뭐 어대명, 뭐 확대명. 확대명, 예. 그러니까 하루 이틀만 우리가 언론 그 뉴스를 안 보면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도 용어들이 많이.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만들어졌어. 됩니다. 7월 초까지는 이나땡인데 예. 이제 등록을 했잖아요. 예. 7월 17, 18일에 그러면 이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대땡으로 바꿔서 부릅니다. 그렇죠. 대표가 되면 네. 그렇네요. 땡큐. 예. 네. 근데 뭐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튼 하여튼 이 어쩌고 저쩌고 땡 하는 얘기는 국힘당 쪽에서 무지 많이 흘러나옵니다. 저희는 아무튼 뭐 이재명 그 대선 후보 나올 때부터 땡큐죠.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그럴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뭐 차기 대선까지 또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땡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그래도 지금 또 집권 여당인 상황에서 이 반사이익을 바란다라는 거는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책임감을 가지고 집권 여당이 민생에 아주 진짜 박차를 가해야죠. 그런 상황이고 뭐 민주당이 누가 되든 개혁의 깃발을 들고 건강한 건전한 이제 여당에 대한 비판을 해주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 결국 우리가 이 의회 민주주의, 정당 정치, 책임 정치를 주장할 수 있겠는가? 민주당 입장에서 말이죠. 왜냐하면 야당은 집권 여당을 공격하려면 여당 이상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윤리적인 가치 또 민주주의의 가치 그걸 가지고 비판을 했을 때 정당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국민 여론이 움직여지고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재명 당대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는 건데 이재명의 민주당 그 정당성 굉장히 좀 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보죠.
네, 이제 다음 달 전대 레이스까지 길게 봤을 때요. 민주당 당권에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광복절 특별 사면 여부입니다. 전대를 앞두고요. 만약 김 전 지사가 사면 복권될 경우에 비명계 구심점이 돼서 당권 판세도 요동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만약에 김경수 전 지사가 가석방이 돼가지고 나오면 민주당 내부의 분위기는 짧은 기간이지만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뭐 전당대회에 직접적으로 김경수 전 지사가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봤을 때 앞으로 민주당의 그 권력 판도라 그럴까요? 이것은 엄청나게 바뀔 가능성이 크죠. 저는 자칫 실질적인 그 분당 상태로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그 어떤 공격, 또 다른 어떤 그 진지가 형성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 내 그 권력 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죠. 권력 판도가 바뀌고 분당까지도 지금 예측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인, 실질적인. 내용적인. 예. 네. 일단 좀 너무 많이 나가신 것 같고 일단 8월 15일에 사면 복권이 된다면 뭐 사면만 될 수도 있고 복권만 사면 복권을 같이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러나 하여튼 사면 내지는 사면 복권이 된다면 이제 14일 남은 시점이거든요. 전당대회까지. 약간 영향이 있을 수는 있죠. 여러 가지 면에서 일단은 나오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또 만나러 갈 거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겠죠. 노무현 대통령 묘소도 참배를 할 거고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멘트들을 이렇게 토해낼 텐데 네. 그 멘트들이 뭐가 나올지를 현재로서는 짐작하기가 매우 어렵죠. 하여튼 영향은 뭐 정도의 차이는 잘 모르겠지만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정말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건 야당만 그런 게 아니고 여당도 이 문자 파동에서 보여주듯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가을 정국은 정말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치 외전은 윤 대통령 문자 파문과 민주당 전당대회 이렇게 두 가지 사항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